누군가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누군가는 60대에 병으로 쓰러집니다. 같은 세상을 살아도 수명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몸은 이미 오래 살 수 있는지 아니면 병으로 고통받을 운명인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를 무시한 채 살아갑니다. 늙기 전에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이 5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장수 체질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예상보다 더 빨리 병원 침대에 누울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들의 귀중한 경험과 의견을 댓글에 꼭 적어주셔서 모든 시청자와 같이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장수할지를 알게 하는 방법 중 첫 번째는 가족력에 따라 건강검진을 철저히 하는 경우입니다. 가족력이란 당신의 몸속에 숨겨진 미래 예고편입니다. 부모, 조부모, 형제 중에 특정 질환으로 고통받은 사람이 있다면 당신도 같은 운명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를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괜찮겠지. 이 위험한 착각이 수많은 사람을 병원 침대로 보냅니다. 가족력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만 미리 대비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질병은 조용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다가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암, 심장병, 당뇨병입니다. 부모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면 자녀 역시 같은 위험을 안고 살아갑니다. 가족 중 누군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면 당신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혈압이 높았던 부모를 둔 사람은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고혈압이 찾아올 확률이 높습니다. 유전자는 절대 속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소홀히 한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인다고 해서 몸속에서도 괜찮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암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후에야 위험을 깨닫는다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건강검진을 철저히 받아야 합니다.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는 질병은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생활 습관만 조절해도 심각한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암도 초기 발견 시 생존율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젊다는 아니란 생각에 건강검진을 미루는 순간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력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어떤 병으로 고생했는지, 조부모가 몇 살에 어떤 이유로 세상을 떠났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을 관리합니다. 반면 가족력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병이 찾아와 삶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건강검진을 피하는 것은 자신의 몸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 검진을 받느냐, 나중에 병원 침대에서 후회하느냐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77세 박 씨는 건강에 대해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별다른 병 없이 살아왔고 나이 들어서도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와 큰형이 모두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가족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는 괜찮겠지라며 건강검진을 미루고 또 미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가 더부룩하고 체하는 증상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결국 극심한 폭통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대장암 3기였습니다. 의사는 12년만 일찍 검진을 받았어도 수술로 완치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박 씨는 고된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건강을 되찾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반면 81세 정 씨는 가족 중 대장암 환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50대부터 꾸준히 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작은 용종이 발견될 때마다 바로 제거했고 덕분에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족력을 무시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두 번째는 식단에 채소와 과일이 풍부한 경우입니다. 음식이 곧 몸을 만든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수명이 결정된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는 극명하게 갈린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는 사람은 혈관이 깨끗하고 장기가 건강하지만 기름지고 가공된 음식에 의존하는 사람은 결국 병원 침대에서 삶을 마감하게 된다. 채소와 과일을 먹지 않으면 몸속에서 조용히 질병이 자란다. 섬유질이 부족해 장은 느려지고 독소가 쌓이며 혈관에는 찌꺼기가 끼어 혈압이 올라간다. 결국 심장마비,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병으로 이어진다. 과일과 채소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혈관을 청소하고 세포를 보호하며 몸속 염증을 줄이는 강력한 생명의 방패다.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지역의 공통점은 바로 식단이다.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데냐, 그리스 이카리아에는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의 식단은 공통적으로 채소와 과일이 풍부하다. 하루 3끼 식사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으며 몸속에 유해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한다. 반대로 육류, 인스턴트 식품, 가공된 음식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중년 이후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에 시달리며 요양병원을 전전하게 된다. 채소와 과일을 먹지 않으면 피부는 거칠어지고 소화는 느려지며 면역력은 바닥을 친다. 반대로 충분히 섭취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치며 병원 갈 일이 줄어든다. 과일과 채소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노화를 늦추고 각종 질병을 예방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소홀히 한다. 그 결과는 뻔하다. 젊을 때는 괜찮을지 몰라도 나이 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식단을 점검해야 한다. 매 끼니마다 채소와 과일을 챙겨 먹고 몸속에 쌓인 독소를 배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몸은 서서히 병들어 갈 것이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한다. 건강한 노후를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식단을 바꿔야 한다. 75세 최 씨는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식탁에는 늘 기름진 음식이 올랐고 채소와 과일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고기가 힘을 준다는 말을 믿었고 싱거운 채소는 입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지 수십 년, 결국 몸은 서서히 망가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동맥경화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혈관이 막혀 있었고 심장은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식습관 하나가 그의 수명을 결정지은 것입니다. 반면 82세의 박 씨는 평생 채소와 과일을 즐겨 먹었습니다. 매 끼니마다 신선한 채소를 챙겼고 과일을 간식처럼 먹었습니다.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같은 80대인데도 박 씨는 혈압도 정상, 소화도 원활했고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김 씨는 약과 치료에 의존하며 고통스러운 노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식습관이 수명을 결정합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경우입니다. 물 한 모금,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몸은 서서히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물은 생명의 근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물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하루 종일 차나 커피, 음료수로 갈증을 해소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물을 제대로 마시지 않으면 몸은 점점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은 탄력을 잃고 혈액순환이 막힙니다. 결국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등의 질병이 나타납니다. 게다가 물이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변비에 시달리며 체내 독소가 쌓여 면역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물 대신 설탕이 가득한 음료를 마십니다.
당장 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지만 몸속에 쌓인 당은 결국 여러 질병을 초래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은 신체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되며 신장과 간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들은 면역력이 강하고 피부는 탱탱하며 체내 순환이 원활해 피로가 쌓이지 않습니다. 물 한 잔의 중요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루 2리터의 물을 꾸준히 마시면 몸이 가벼워지고 노화 속도가 늦춰집니다. 하지만 물을 제대로 마시지 않으면 당신은 이미 늙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탈수 상태가 지속되면 세포가 손상되고 신체는 점점 더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 일상적인 피로감에서 벗어날 수 없고 다양한 질병이 몸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쉽게 체내의 균형이 깨지고 만성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체의 해독 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몸속에 독소가 배출되고 피부는 맑고 깨끗해지며 뇌는 더욱 예리해집니다. 반면 물을 적게 마시면 체내 독소가 쌓이고 피로가 누적되며 건강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수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만성질환을 앓게 되고 그로 인해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79세 김 씨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커피와 탄산음료로 갈증을 해소했고 물을 마시는 습관이 없었습니다. 목마르면 마시면 되지 굳이 물을 챙겨 마실 필요 있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어느 날 이 씨는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신장이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수분이 부족해 혈액이 끈적해졌고 신장이 독소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서 기능이 저하된 것입니다. 의사는 물을 충분히 마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투석 치료를 받아야 했고 평생 병원에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반면 79세 박 씨는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셨습니다. 덕분에 혈액순환이 원활했고 신장도 건강했습니다. 같은 나이지만 박 씨는 활기차게 생활하는 반면 김 씨는 병원 침대 위에서 후회하며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물을 마시는 습관 하나가 두 사람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네 번째는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자주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오래 앉아있는 것은 스스로 수명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서서히 망가지고 건강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됩니다. 현대인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냅니다. 하지만 장수하는 사람들은 절대 오래 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주 움직이고 활동적인 생활을 합니다. 반대로 오랜 시간 앉아 있는 사람들은 조용히 건강을 잃고 결국 병원 침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래 앉아 있는 것은 새로운 흡연이라고 불릴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면서 혈관에 지방이 쌓이고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고 신진대사가 둔화되면서 당뇨병과 비만이 찾아옵니다. 무엇보다 허리와 척추가 무너지고 골밀도가 낮아지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는 노인의 전형적인 몸이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오래 앉아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피로감을 쉽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머리가 무겁고 피곤함이 가시지 않습니다. 결국 몸이 무겁고 기력이 떨어져 더 앉아 있게 되고 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근육이 퇴화하고 결국 거동조차 힘들어지게 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움직이는 것을 생활화합니다. 30분마다 일어나 몸을 풀고 걸을 수 있는 거리는 걸으며 계단을 이용합니다. 단순한 습관 차이로 10년, 20년 후에 건강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는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노년에는 휠체어와 병원이 삶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운동을 따로 할 시간이 없다고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상에서 자주 움직이기만 해도 건강은 극적으로 개선됩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암 발병률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계속 앉아있으면 몸속에서는 병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당신의 몸은 서서히 병들어 갈 것입니다. 오래 살고 싶다면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75세 강 씨는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냈습니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며 시간을 흘려보냈고 움직이는 것이 귀찮아졌다. 나이가 들면 원래 이렇게 되는 거지라고 생각했지만 몸은 점점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근육이 심각하게 약화되어 있었고 골밀도는 위험할 정도로 낮아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오랜 시간 앉아있는 습관이 원인이라며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에서 일어서다 다리가 풀려 넘어졌습니다. 엉덩이뼈가 골절되었고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혼자 걷기 어려운 몸이 되었고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80세 박 씨는 달랐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지 않고 틈틈이 몸을 움직였습니다. 덕분에 허리도 곱고 다리 근육도 튼튼했습니다. 같은 나이지만 한 사람은 병원 침대에서 후회하며 시간을 보내고 다른 한 사람은 건강한 노년을 즐기고 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 하나가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며 냉증을 방지하는 경우입니다. 몸이 차가우면 병이 찾아옵니다. 냉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몸속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손발이 차가운 사람, 늘 몸이 서늘한 사람들은 조용히 건강을 잃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장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냉증이 지속되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장기 기능이 저하됩니다. 신장과 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독소가 몸속에 쌓이고 면역 체계가 무너집니다. 그 결과 쉽게 감기에 걸리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며 염증이 몸속 여기저기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심장에 부담이 가중되고 결국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가운 몸은 관절과 근육에도 치명적입니다. 냉기가 오래 쌓이면 관절이 굳고 근육이 경직되면서 허리와 무릎 통증이 심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가볍게 여기고 방치합니다. 몸이 차가운 상태가 익숙해지면 위험 신호를 느끼지 못한 채 건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냉증은 장수와 직결됩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체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이 30% 감소하고 암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체온이 낮아지면 혈액순환이 둔화되면서 세포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노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반대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면 혈액이 깨끗하게 흐르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며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은 생활 속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고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으며 배와 손발을 보온하는 것만으로도 냉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가운 음식을 자주 먹거나 찬 곳에서 오래 생활하면 몸속 깊숙이 냉기가 쌓이면서 건강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몸이 차가우면 병이 찾아오고 몸이 따뜻하면 건강이 유지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체온을 지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냉증이 당신의 수명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장수의 핵심 비결입니다. 76세 정 씨는 손발이 늘 차가웠습니다.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발끝이 시렸고 배도 자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것조차 귀찮았고 가벼운 운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정 씨의 몸은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피로가 쌓였고 관절이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혈액순환 장애와 신장 기능 저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냉증이 오래 지속되면서 몸속 장기가 약해지고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것입니다. 결국 그는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았고 투석 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러운 노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반면 79세 이 씨는 달랐습니다. 늘 따뜻한 물을 마셨고 배와 발을 따뜻하게 보호했습니다. 덕분에 혈액순환이 원활했고 잔병 치레 없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같은 나이지만 한 사람은 병원 침대에서 후회하며 시간을 보내고 다른 한 사람은 활기찬 일상을 즐기고 있습니다. 냉증을 방치하는 것은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장수는 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20년, 30년의 차이가 납니다. 병원 신세를 지며 고통스럽게 사느냐,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는 지금 당신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5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노년에도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건강이 무너지고 결국 후회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남은 삶은 예상보다 훨씬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